시댁. 엄마, 저희 왔어요. 미진아, 우리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미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 아들이 통 네 얘기를 잘 안 해서 내가 직접 보자고 했어.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으니 괜찮지? 그럼요. 저도 어머니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 어차피 상견례 하기 전에 보긴 봐야 했잖아. 넌 이렇게 멀쩡한 아가씨를 왜 그동안 꼭꼭 숨겨뒀던 거야? 이제 봤으면 됐죠? 엄마, 우리 배고파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래,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 아들한테 듣기론 인천에서 살고 있다며. 거기서 학교 나오고 그랬나? 아,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인천에 있는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20살 되자마자 독립했고요. 마침 인천에 취업 자리가 많아서 자취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뭐? 그럼 고아라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부모님 안 계실 수도 있죠. 그게 미진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고아를 고아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 그래? 자기 입으로 고아원 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이래서 얘기를 안 한 거구나? 그래, 예전에 다른 여자친구 만났을 때는 여자 학교 어디 나왔고 직장 어디 다니는지까지 세세하게 말하던 놈이 왜 이번엔 얘기를 안 해주나 싶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혼할 여자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여잔가 보려고 했더니만 고아를 데려와? 게다가 아까 말 들어보니까 바로 취업한 것 같은데 그럼 고졸이라는 거야? 어머니, 제가 고아의 고졸은 맞는데요. 그래도 돈도 꽤 모아놨고 정말 좋은 아내 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 이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노력 많이 할게요. 노력은 무슨, 어렸을 때 부모 사랑 안 받아본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얼마 전에 다큐를 봤는데 말이야. 거기서 그러더라. 어렸을 때 부모랑 애착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애들이 커서 자기 애 키워보면 사랑 주는 법을 몰라서 애를 그냥 방치한다고. 요즘 뉴스에 사이코패스 애들 범죄 저지르는 거 나오지? 다 그런 경우야. 난 내 손주가 그렇게 되는 걸 못 본다. 엄마는 무슨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요. 그건 다 일부의 얘기예요. 그리고 미진이 애를 얼마나 이뻐하는데요. 지금도 고아원 봉사 매주 나가요. 저도 종종 같이 나가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미진이 나이 때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애 잘 키울걸요. 그거랑 이거랑 같아. 고아원이야 제 처지랑 비슷한 애들 모여있으니까 동병살련 느낌으로 봐주는 거고. 자기 애 키우는 거는 예전에 부모 사랑받은 걸로 키우는 건데 쟤는 그런 기억이 없잖아. 게다가 고졸이니 머리 텅텅 비어있는 건 당연한 수순일 테고.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아이, 엄마. 지금 미진이 고아인 것만 들으셨어요. 미진이가 어떤 애인 줄도 모르면서 겨우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한다니 말이 돼요? 그게 전부인 걸 어쩌겠니? 절대 안 돼. 네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런 애랑 결혼할 마음까지 가진 줄은 모르겠지만 난 내 아들 평생 고통스러워하는 꼴 못 본다. 미순이 너도 이 정도는 감수하고 왔지? 어디서 양심 없게 내 아들을 노려.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극진히 키우는 줄 알아.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도 아니야. 난 우리 아들이 그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서울 4년제 대학 나온 아가씨 정도만 데려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근데 고아의 고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밥도 아까우니까 그냥 짐 싸들고 얼른 가. 아무리 그래도 밥 먹고 있는데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말을 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이래요. 내가 뭘. 너 뭐하니? 빨리 안 나가고. 어머니, 정말 안 될까요? 저 준호 정말 사랑해요. 정말 좋은 와이프, 좋은 엄마 될 자신 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기회는 무슨.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기회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왜? 문까지 손수 열어줘야 갈래? 엄마 좀. 아, 미진아 얼른 나가자. 여기 있어봤자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이따 얘기해요. 얼른 가방 챙겨. 뭘 이따 얘기해. 얘기하고 말 것도 없지. 난 분명히 말했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직후 공원. 그러게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
너야 상관없지만 어머닌 나 고아인 거 싫어할 수도 있다고 미리 설득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고아인 게 뭐가 그리 중요해. 난 우리 엄마가 저런 편견이 있는 줄 몰랐어. 평소에도 내가 좋다는 여자면 다 괜찮다고 말했단 말이야. 아들이 고아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우리 회사에서도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부장님이나 과장님 시선부터 달라져. 불쌍하게 보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안 맡기려 하더라고. 왠지 책임감 없을 것 같다고. 뭐 그딴 회사가 다 있어. 아니 누가 고아이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난 너가 고아인 거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굳이 미리 말할 필요도 못 느낀 거야.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했을 텐데. 그럼 저런 소리 네 귀로 직접 들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어차피 겪어야 할 관문이었는데 뭘. 근데 이제 어쩌지? 고졸인 건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기 따겠다고 마음 먹으면 극복이야 할 수 있는데 고아인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 못하는 거잖아. 어머니 정말 완강하게 말하시던데. 네가 뭐하러 우리 엄마 기준에 맞춰. 야, 내가 잘 설득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같이 노력해야지. 나도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볼게.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 문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래,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우리 엄마 은근 마음 약해서 우리가 조금만 설득하면 금방 들어줄 거야. 응, 그랬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집. 아이, 엄마. 제발 미진이 한 번만 더 봐요. 요즘 시대에 고졸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바로 안 된다는 말부터 해요. 정말 괜찮은 애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 중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고 밝은 애라고요. 똑똑은 무슨 똑똑한 애가 고졸이니? 그거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죠. 솔직히 나도 엄마가 등록금 대줬으니까 대학 다닌 거지. 엄마 없었으면 대학 포기했을걸요. 미진이도 그런 경우라고요. 엄마가 원하면 학위 지금이라도 딸 생각이 있다는 애예요. 그만큼 엄마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애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어디서 수준 안 맞게 고아를 데려와. 게다가 고아원 출신이면 연락하는 가족도 없다는 건데 그럼 결혼식이라도 하면 우리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니? 저 집은 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냐고 속삭일 거 아니야.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하면 됐지. 결혼은 같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미진이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망할 행복 타령이나 하지 말고 현실을 봐. 요즘 결혼을 누가 당사자끼리만 하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양측 부모가 얼마씩 보태줘야 간신히 하는 게 결혼인데 걘 도와줄 부모가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 고졸 출신이 회사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돈 문제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미진이 진짜 돈 많이 모아놨어요. 그 정도로 성실한 애라니까요. 사치 같은 것도 안 부리고. 딱 엄마가 좋아하는 상이라고요. 딱 내가 좋아하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 내가 언제 조건 빵빵한 아가씨 데려오라 그랬어?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기본도 안 돼 있는 애를 도대체 뭘 보라고 데려온 거야? 그냥 드립다 데려오면 허락이라도 할 줄 알았나 본데 절대 아니야. 가뜩이나 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혼주석이 썰렁해 보일 텐데 그쪽은 양부모가 다 없으니 쪽팔려서 결혼은 어떻게 한다니? 아이 그래도 제발 미준이 한 번만 좀 만나줘요. 예? 엄마도 보다 보면 생각 바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애라고요. 보긴 뭘 봐. 절대 안 돼. 다음 날 전화. 정말 혼자 가도 되겠어? 우리 엄마 만만치 않을 거야. 그냥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괜히 너 혼자 갔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떻게 알고. 괜찮아. 어차피 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나한테 맡겨. 나 이래봬도 사회 경험이 많아서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법 잘 알아. 오히려 준호 너보다 나을걸? 그래도 어제 그 꼴을 당하고 또 간다고 하니까 그렇지. 나도 각오했는걸. 너네 집 앞 부동산 맞지? 상가 1층에 있는? 응, 노란 간판이라 잘 보일 거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나도 퇴근하자마자 달려갈게. 아, 일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가는 건데.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 이제 다 왔거든? 끊어. 이따 연락해. 직후 심호 부동산.
어서 오세요. 너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설마 준호 걔가 알려준 거야? 네, 이놈을 그냥... 어머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마음을 안 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물론 불쾌하실 거 알지만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네? 무슨 시간을 내? 내가 어제 말했지? 호화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고졸이라고만 해도 결혼을 시킬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고졸인 것도 모자라서 고아라니. 아니 고아원 출신이면 같은 고아원 나온 애랑 결혼하면 될 것이지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을 넘봐?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욕심이 너무 과해도 안 돼.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어머니 입장에서 고아원 출신인 제가 가당치 않은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 고아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애들이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나름 어렸을 때 배워야 할 것들은 다 배웠어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불편한 점 없었고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회도 안 주시고 바로 반대부터 하시면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래요. 갑자기 부모님을 어디서 만들어 올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학벌이 부족하면 어디 가서 배우기라도 하면 되는데 부모가 없는 건 뭐 방법이 없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 막을 수 없는 구멍을 네가 갖고 있다는 거야. 난 그런 구멍 있는 애 우리 아들 신부감으로 맞이하고 싶진 않고 벌써 결혼식 올린다고 상상만 해도 비어있는 혼주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친척들한테 뭐라 설명하니? 우리 아들이 고아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우리 아들 남들한테 욕 안 먹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고작 네 따위 때문에 내 아들 욕 먹일 순 없지. 당장 나가. 어머니, 정말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꺼지란 소리 안 들어?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빨리. 어머니. 직후 가게 앞. 독한 소리 하실 거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고아라고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게 내 발목을 붙잡네. 진짜 뭘 어떻게 해야 해. 무조건 고아는 싫다고 하시니. 저 아가씨 길 좀 물읍시다. 네. 근데 제가 이 동네 주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왜 울고 있어? 고운 얼굴이 다 망가졌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어디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부동산을 찾으려고 하는데 노란 간판이라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보다시피 이렇게 등이 굽어버렸거든. 그래서 간판을 쳐다볼 수가 없어. 여기 근처라고 했는데. 부동산 찾으시는구나.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유,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 못 알아봤구먼. 고마워, 아가씨. 그리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세상에 안 좋은 일도 덜어 있지만 그게 또 좋은 일이 되기도 하거든.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저 29살이요. 할아버지, 좋은 말씀 감사해요. 힘낼게요. 우리 손녀가 딱 그 정도 나이일 텐데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튼 고마워.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요. 기분 울적할 때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최고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손녀딸 생각나서 그래. 야,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 5만 원밖에 안 되잖아. 5만 원이면 큰 돈인데. 그냥 받으라니까 그러네. 팔 아파 죽겠어. 네, 그럼 받을게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그래. 길 알려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들어가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 처음으로 용돈이란 걸 받아보네. 저런 인자한 할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후 부동산.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아, 그동안 잘 지냈지? 요즘 안 오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 해서.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래,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고? 네, 마침 원하시는 조건의 건물이 나왔어요. 지하철역 바로 근처고,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건물주가 급하게 재산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야 해서 저렴한 가격에 내놓은 거래요. 말만 들었을 땐 좋아 보이는구만. 그럼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제 차로 가시죠. 아, 쟤는 아직도 가게 앞에서 서성이네. 재수없게. 저 아가씨 얘기하는 거야? 안 그래도 보니까 울고 있던데 아는 아가씨야? 이제 상관없는 애예요. 주제도 모르고 덤비려고 해서 혼내줬죠. 딱 봐도 착해 보이는구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주면 못 써. 다 그쪽한테 돌아온다니까. 상처받을 만하면 받아야죠.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점퍼만 입고 나갈게요. 그래, 천천히 준비해. 울던 게 계속 마음이 쓰이네. 그날 저녁 카페. 거 봐, 내가 우리 엄마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우리 엄마가 말 심하게 했지. 미안해. 아니야, 같이 노력해보자고 했잖아. 그래도 약간 막막하더라고. 고아인 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제 했던 말대로 아예 다시 태어나고 싶을 지경이었다니까. 솔직히 나 고아원에 살면서도 거기 생활이 나름 행복했어서 크게 부족한 거 못 느꼈거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 아빠 얘기 자연스럽게 하면 부럽긴 했지만 이미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정말 이뻐해 주시고 사랑 듬뿍 주셔서 괜찮다고 생각했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장애물이 될 줄 몰랐어. 물론 안 좋아하실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엄마니까 내가 설득해야지. 그리고 정 안 되면 결혼 허락 없이 우리 둘만 결혼하자. 어? 우리 둘만? 그래. 너나 나나 성인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난 너랑 연애하면서 무조건 너랑 결혼하겠다고 다짐했어. 나 가면 좋다고 했지? 너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난 다른 거보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어머니한테 평생 상처될 만한 일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아.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같이 잘 헤쳐나가 보자. 그래, 그러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만큼 너랑 결혼하고 싶은걸. 이틀 후 제과점. 미진 씨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자주 들른다더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셰프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부탁 바로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긴 미진 씨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알바할 때부터 손이 빠르고 정확해서 나중에 시집가면 살림 잘한다는 소리 들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요즘 시대에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어머니 드릴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싶다고? 네, 사실 저 고아인 거 아시고 반대하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 보이면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뭐든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고아라서 반대한다고? 요즘 시대에도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미진 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고작 그런 걸로 반대를 하다니. 시어머니 될 분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네. 그래도 너무 걱정 마.
내가 마음 바로 풀어줄 수 있게 제일 이쁜 케이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주문 밀려서 바쁘다고 하셔서 부담 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미진 씨 부탁은 들어줘야지. 예전에 나 처음 여기서 가게 차리고 허둥지둥할 때 미진 씨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미진 씨 그때 알바 고수였잖아. 오히려 내가 실수하면 미진 씨가 다 수습했잖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나온다니까. 미진 씨 눈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장으로 보였겠어. 한심하다뇨. 빵이랑 케이크랑 다 맛있어서 분명 이 가게는 성공하겠다 싶었죠. 제 직감대로 됐고요. 아무튼 감사해요. 저 정말 잘해볼게요. 응, 내가 재료 다 준비해놨거든. 우리 같이 만들어보자. 네. 그날 저녁, 시모 부동산. 어머니, 저 왔어요. 뭐야, 또 왔어? 왜 자꾸 내 가게를 들럭거려? 내가 그제 말하지 않았나?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이것만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케이크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어머니 케이크 좋아하신다고 준호한테 얘기를 들어서. 유명 제과제빵 셰프님한테 직접 배워온 거니까 아마 맛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왜 준비해? 나보고 이가 케이크로 맘 불라 이 말이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머니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도 하루 종일 하느라 힘드실 테니까 저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거 가져가. 나 안 먹는다니까. 제가 왜 저래? 아주 어른 말 끝까지 안 듣고 나가버리는 것 좀 봐. 이래서 못 배운 애들이 문제라니까. 케이크도 틀림없이 지같이 만들었겠지. 그냥 버려야겠다. 1시간 후 전화. 미진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내가 아무래도 어머니 가게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서 일을 어쩌지? 케이크 책상 위에 올려두면서 지갑도 같이 올려둔 것 같아. 정말? 어차피 엄마 가게 비밀번호 아니까 내가 한번 봐볼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어머니 가게 앞으로 갈게. 알았어. 그럼 이따 봐. 30분 후 시모 부동산. 여기 있네.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네. 어? 근데 케이크가 왜 쓰레기통에... 뭐? 정말이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직접 만든 케이크를 어떻게 통으로 쓰레기통에 버렸어. 내가 엄마한테 따질게.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이거 만드느라 몇 시간을 땀 뻘뻘 흘렸는데 열어보기라도 하시지. 내가 엄마한테 단단히 뭐라 할게. 너무 상처받지 마. 응?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내가 케이크 만들었다고 바로 날 이쁘게 봐주실 리는 없단 생각은 했어. 그래도 직접 만들었다고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실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잖아. 고아인 게 잘못도 아니고. 맞아.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거야. 내가 바로 집으로 가서 엄마랑 단판을 짓던가 할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이 케이크는 내가 먹을게. 아니야. 너랑 얘기해서 뭐해. 고아인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지. 내일 내가 얘기할게. 그래도 또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우리 엄마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또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미 당할 만큼 당했잖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어. 다음 날 시모 부동산. 그럼 바로 계약하시는 거죠? 역시 우리 어르신 능력이 대단하시다니까요. 벌써 건물만 해도 세 채를 갖고 계시네요. 아우 부러워라. 어르신 자제분들은 정말 좋겠다. 그죠? 이렇게 재력을 갖추면 뭐하나. 물려줄 손녀가 나타나질 않는데. 손녀가 안 나타난다고요? 손녀가 어디 갔나 봐요? 엄밀히 말하면 내 잘못이지. 어떻게든 그 애를 내가 키웠어야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빗줄을 그렇게 내다 버렸으니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은 게야. 암만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고 싶을 뿐인데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안타까워라. 어머, 너 또 왔니? 아니 왜 자꾸 찾아와? 손님 계신 거 보이지? 얼른 나가. 너 자꾸 찾아오면 내가 진짜 신고해버릴 줄 알아. 썩 나가지 못해. 아이, 뭘 그렇게 야박하게 내쫓아. 난 괜찮으니까 얘기 나눠. 할 말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아가씨, 그때 보고 또 보네. 이제 속상한 건 괜찮아졌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손님 계신 줄 알았으면 이따 오는 건데. 죄송해요. 알면 좀 나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어? 그냥 이 아가씨 말 좀 들어보라니까 성질만 내지 말고. 그때 아가씨 온 것도 그쪽이 그런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지 말어. 어? 할아버지, 그럼 잠시 실례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제 드린 케이크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데 어머니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건 또 언제 봤대? 내가 케이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멋대로 줘놓고 뭐 고이고이 모셔둬야 된단 거니?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린 건데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저 마음에 들어 하실 리 없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고아원 출신이 대체 왜 그렇게 싫으신 건데요? 저 교육 받을 만큼 받았고 사회생활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했어요. 어디 가서 부모 없어서 그러냐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다고요. 이젠 아주 따지기로 작정을 했구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냥 네가 고아원 출신인 게 싫다니까. 부모 없이 평생을 자란 애를 뭘 믿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켜. 막말로 네가 작정하고 우리 아들 꼬신 다음 돈이라도 들고 튀면 어떡하니? 그럼 우리 아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저도 이 결혼 신중히 고민해서 한 거예요. 저도 평생을 부모 없이 자라서 막상 결혼하려니까 난 우리 부모처럼 자식 안 버리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준호 보니까 정말 잘 살고 싶어져서 결혼 결정한 거고요. 물론 이런 말들이 어머니 말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저도 절실한 마음으로 결혼 결정한 거예요. 저라고 쉬워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고아원 출신이 남자를 만나라니까.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탈이 없다고 하잖아.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을 넘보냐고. 제발 네 주제를 좀 알아. 이딴 케이크로 환심 살 생각 말고 어디서 거지나 다름없는 고아가 우리 귀한 아들을 넘봐. 거지라고요? 그래, 거지.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란 거면 거지나 다를 바 없지, 안 그래? 아휴, 어디서 이런 거지가 우리 아들을 꼬실 생각을 했대. 진짜 그 와중에 눈은 높나 보네. 나 참. 저기, 잠깐만. 말 좀 멈춰봐. 아,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어르신 계신 줄 깜빡 잊고 있었네요. 많이 시끄러우셨죠? 곧 예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도 얼른 나가. 이거 진짜 영업방해야, 알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진, 아가씨 사진 맞아? 여기 이 꼬마 말이야. 제 지갑을 왜 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진 저 맞는데 왜요? 이럴 수가. 전국의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뒤져도 못 찾던데 손녀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아이고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이제야 널 찾았다. 아, 미안하다. 내 죽을 죄를 지었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에? 무슨 말이세요? 손녀라뇨? 제가 왜 할아버지 손녀예요? 여기 이 사진 봐라. 내 지갑 속 사진이랑 똑같지? 네 지갑이 땅에 떨어져서 줍다가 사진 한 장이 떨어져서 본 건데 글쎄 내가 갖고 있는 손녀 사진이랑 똑같이 뭐냐? 이 집이 불타버려서 이 사진 한 장만 남은 건데 이걸로 널 찾게 될 줄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정말 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 자세한 건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진이 너가 확실하다면 넌 확실히 내 손녀다.
그래도 신이 계시긴 한가 보다. 이렇게 손녀를 다 찾아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어르신 손녀가 얘란 말이에요? 이 고아? 고아라니, 말 똑바로 해. 세상에 고아가 어딨어? 아, 부모는 가지고 태어났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랑 같이 못 살게 된 거지. 아까부터 고아라고 엄청 무시하고 깔보더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손녀가 아니라고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누구는 부모 없이 자라고 싶었겠어. 아, 제가 뭐 알고서 그랬나요? 그럼 어르신 손녀가 확실한 거죠? 아이, 그런 거였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괜히 힘만 뺐네. 미진이 너도 많이 놀랬지? 어쩜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다 있니?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름이 미진인가 보네. 그래서 더 찾기 어려웠던 거야. 원래 네 이름은 강아름이었어. 중간에 입양되고 하다 보면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랬구만. 정말 제 할아버지가 맞으세요? 영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고아원부터 나랑 같이 가자꾸나.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그래야 너도 날 믿을 거 아니니? 아유, 그럼요. 이런 건 확실히 해야죠. 미진아, 어르신이랑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줘. 그럼 다녀오세요. 아, 일단 가자. 2시간 후, 고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절 고아원에 맡기자마자 제가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됐고 그러다가 그쪽 부모가 이름만 다시 짓고 파양을 한 바람에 제가 이 고아원으로 오게 됐단 말이네요. 전 입양된 기억이 아무래도 없는데. 가난하기 때부터 여기 온 줄 알았어요.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그랬지. 아이 기억을 못하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어. 입양한 부모가 정말 몹쓸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할아버님도 손녀를 못 찾으신 거고요. 저희가 기록 정리를 잘했으면 됐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죄송은 무슨. 우리 손녀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울 따름이지요. 이제 좀 믿겠니? 내가 너 할아버지라는 걸. 저한테 정말 할아버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고요. 나도 꿈만 같구나. 매일같이 고아원 들락거리면서 널 찾았는데 이렇게 찾게 될 줄이야. 미진아,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소녀 찾으셨으니 오래오래 사셔야죠. 나도 기쁘다, 미진아. 대신 너가 좋은 가정 꾸리고 살길 바랬는데 이렇게 할아버지를 찾았다니. 원장님이 제 어머니와 같은 존재신데요. 저는 마냥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절 애타게 찾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다니. 감사해요. 저 찾아주셔서. 당연한걸. 이제 아무 걱정 말아라. 지금까지 못한 할아버지 노릇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다음 날 전화. 준호야. 내가 좀 늦었지. 어제 일이 좀 있어서. 엄마가 이상한 소리라던데.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부동산에서 친할아버지를 만났어. 같은 사진을 갖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고아원에 알아보니까 정말 친할아버지더라고. 나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정말인가 보네. 저기 엄마가 좀 보자고 하더라고. 정식으로 인사받고 싶다는데. 갑자기? 사실은 너 할아버지가 진짜 네 할아버지가 맞다면 무조건 이 결혼해야 하는 거라고 했어. 나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대. 이렇게 태도를 바로 바꾼다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렇게 가진 모욕은 다 줬으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바로 태도를 바꿔? 그냥 다음에 보자고 하는 게 좋겠지. 나도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 그렇게 반대란 반대는 다 했으면서 할아버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내일 부동산으로 간다고 전해줘.
알았어. 내일 그럼 나도 시간 맞춰서 갈게. 다음날 오전, 오피스텔.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웬 집을 보여주세요? 이제 네가 살 집이야. 손녀 찾으면 주려고 산 집이었거든. 그리울 때마다 가구 하나씩 재워놨는데 이렇게 집안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손녀를 못 찾게 될 줄은 몰랐거든. 그래도 이제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을 게다.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집을 주시면 이건 약과다. 내가 가진 건물, 집, 차, 돈 다 네 거야. 그때 고아원에 너 버린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죄스러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업 성공시켜야겠다고 다짐했어. 그게 죽은 네 엄마 아빠 한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성공한 다음 바로 너 찾아서 그때 버린 거 미안했다고 다 네 거니 누리라고 말해주고 싶었지. 이미 좀 늦어버렸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부족한 거 없이 떵떵거리고 살렴. 할아버지,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저 그동안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어요. 보셨다시피 원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고요. 그분께도 따로 내가 보답하려고 한다. 그래도 내가 널 버린 사실은 바뀌지 않잖니? 난 이렇게라도 내 죄 용서받으려는 거야. 그리고 결혼 말인데 꼭 그 남자랑 결혼해야겠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영 못 배운 것 같은데.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그치만 그 사람 엄마는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누가 봐도 속이 뻔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랑 가족연을 맺겠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당당히 맞서 싸우고 와라. 그야 편애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알 테니 너한테 함부로 하진 않을 게다. 네, 이미 먼저 인사받겠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나올지 그려지네요. 그날 저녁, 시모 부동산. 우리 미진이 왔어. 집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부동산으로 오겠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를 했네. 저번에 밥도 못 먹이고 보낸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번엔 특별히 소갈비도 했어. 다음엔 할아버님께도 해드려야겠네. 말은 정확히 하셔야죠. 보낸 게 아니라 내쫓으신 거잖아요. 고아라는 말 한마디에. 아유, 그건 미안해. 나도 생각이 짧았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고아도 아니잖아. 이렇게 아니, 할아버지도 찾았는데 안 그래? 그러고 보면 우리 부동산이 복이 참 많아. 거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다름없잖아. 우리 부동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안 그래? 엄마는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농담을 해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뭘,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그럼 우중충하게 있으라고? 미진아, 일단 이것부터 먹어봐. 내가 요리를 좀 하거든. 갈비 좋아하지? 그것보다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꼭 그래야겠어? 아니지. 그래, 미진이 너 딴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부모라서 우리 아들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서 그런 거지. 너한테 억한 심정은 없었어. 그리고 준호 말 들어보니까 착하고 씩씩하게 잘 자란 것 같더라고. 꼭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러는 건 아니고 그동안 너도 그렇고 준호도 그렇고 설득한 게 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좋은 가족이 돼보자. 나도 이제부터 잘해줄게. 그렇다면 아직도 난 당신 며느리 될 자격이 없네요. 그죠? 무슨 말이야. 내가 너 받아들이기로 했다니까. 아니죠. 당신 기준에 괜찮은 사람은 부모 있고 적어도 서울 4년제 대학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난 둘 다 안 되니까 탈락이네. 그리고 그쪽이 날 받아들였다 해도 내가 그쪽 못 받아들여요.
나도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있거든?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 주는 사람이랑 가족 인연 맺고 싶지 않아. 뭐?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못 죽어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부잣집 손녀라서 눈이 더 높아졌다 이 말이야. 미진이는 원래도 눈이 높았어요. 내가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미진이가 곧 죽어도 엄마 같은 사람이랑 가족연 못 맺겠다고 해서 내가 엄마 버리기로 했어요. 그냥 내가 고아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나도 엄마가 미진이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보고 실망 많이 했고 앞으로 엄마 볼 자신이 없더라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 곧 죽어도 난 미진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엄마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순 없잖아. 원래도 엄마가 끝까지 반대해도 엄마랑 연 끊어서라도 미진이랑 결혼하기로 다짐했으니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네. 그거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얘기 다 했으니 이만 일어서자. 갈비는 혼자 많이 드세요. 냄새만 맡아도 되게 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요.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마. 어? 나 아들만 보며 평생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내가 너한테 상처 준 만큼 잘할 테니까 제발 이러지 마렴. 어? 글쎄, 이건 당신이 그때 말한 구멍 같은 거라. 절대 덮여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당신한테도 있더라고. 난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거든. 그럼 혼자 잘 먹고 잘 사세요. 진짜 이렇게 가는 거야? 말만 그런 거지, 그치? 아들, 이렇게 엄마 버릴 거 아니지? 어? 내가 너 그렇게 키우지 않았잖아. 갈게요. 이제 혼자 사셔야 하니까 몸 잘 챙기시고요. 짐도 미리 다 빼놨어요. 너 정말 이력이야? 어? 한 달 후, 신혼집. 여기가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다고 해서 구해봤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할아버지, 당연히 마음에 들어요. 집이 정말 좋아요. 이런 좋은 집은 평생 와보지도 못했네요. 감사해요, 할아버님. 결혼 비용도 전부 다 대주시고 제가 면목이 없네요. 무슨? 우리 손녀랑 결혼할 상대면 내 손주나 다름없지. 나는 그저 우리 미진이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네. 그거면 충분해. 네, 그건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몰아서 해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만 살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정말 잘 살게요. 6개월 후. 그 뒤로 저랑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때 받은 상처가 컸는지 아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는 어머니도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건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결혼식 때는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며 결혼식만 참석하고 제가 용서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결혼식을 올린 뒤로는 별다른 연락은 주고받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할아버지랑 못 쌓은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나갔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꽤 있으셔서 멀리 여행은 못 가지만 근처 관광지 구경을 가거나 행신을 챙겨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등의 소소한 일상을 쌓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하시고 저 역시 꿈만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저한테 재산을 모두 넘겨주셨는데요. 할아버지께 건물 관리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걸 배우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관련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평생을 모은 돈을 제 실수로 잃을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남편이랑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요즘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